제가 해보니까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할 때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집안에 좋은 물건만 남기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비움으로 시작하려고 해도 결국에 내가 써야 하는 물건들이 남잖아요. 이걸 이제 내가 평생 가져가도 될까? 라는 질문에는 항상 물음표가 쳐져서 더 비우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미니멀리즘의 핵심은 이거 같아요. 줄이고 줄이면 가장 좋은 것이 남는다. 하지만 정말 좋은 물건이 나에게 남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좋은 물건을 고르는 기준을 세워놓는 게 미니멀리즘을 아주 효과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도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해볼 건 이거예요. 제가 필요한 물건을 드릴 때 생각하는 좋은 물건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물건을 고르기 이전에 내가 어떤 종류의 물건을 고를 건지부터 분류하는 게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건을 분류할 때 이런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물건을 일용품과 브랜드로 구분을 하는 편인데요. 사실 이 개념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현대 경영학자 세스 고딘이라는 분의 책에서 소개된 개념입니다. 특별한 차별점이 없는 물건이고 그래서 가격이 가장 저렴한 물건이 제일 좋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일용품일 수 있겠고요. 나름의 의미와 독특한 이야기가 부여되고 철학이 있는 물건이 브랜드라고 분류될 수 있습니다. 얼핏 들었을 때는 일용품은 무조건 싸기만 하고 브랜드는 무조건 비싼 물건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 쉽게 생각했을 때 우리 휴대폰 충전기 같은 물건은 대부분이 그 기능에 특별한 차이점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충전기 같은 일용품을 고를 때는 우리가 보통 고려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가격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브랜드랑 일용품으로 물건을 1차적으로 구분하는 게 좋은 물건을 고르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좋은 물건만 고르겠다는 욕심이 앞서서 그다지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물건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면 오히려 내 삶에서 중요치 않음에도 너무 긴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물건을 골라도 사용할 때마다 나에게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기는 참 힘들더라고요. 너무 많은 물건들을 비우다 보니까 몇 남지 않은 물건들에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위해서 내 생활 속에서 일용품은 무엇이고 브랜드와 의미가 있는 물건은 무엇인지 1차로 먼저 분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번에 소비를 무작정 줄이면 안 된다 라고 말했던 영상에서 댓글 중에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소비를 줄이면 안 된다가 잘못 해석되면 자기 자신을 위한 무분별한 사치로 이어질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런 부작용은 금방 말씀드렸던 이 물건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1차적으로 생각해보고 분류하는 자기만의 기준이 없을 때 주로 생겼던 것 같아요.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해보셨던 분들이라면 공감이 되실 겁니다. 우리 집에서 많은 물건을 비워놓고 보면 사소한 것들에도 의미가 부여된다는 게 어떨 때는 장점도 있지만 그 의미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잖아요. 내가 마음이 편하고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게 미니멀리즘인데 물건의 의미가 중심이 되어버리면 주객전도 되는 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니멀리즘이 줄 수 있는 혜택과도 거리가 좀 멀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혼자 사는 젊은 남성이니까 휴지나 물티슈 같은 게 저에게는 일용품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구독자분들 중에서 아이를 키우고 계시거나 피부가 너무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은 같은 휴지 물티슈라도 그 기능과 의미가 훨씬 중요한 브랜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건의 종류를 분류해보는 건 나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물건 종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나만의 기준 세우기를 시작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세우고 지키려고 하는 기준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생겼는데요. 주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거나 비교적 좋지 않은 물건을 사게 되는 과정이 충동적으로 구매하거나 충분히 물건을 고를 때 고민할 시간이 없는 경우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먼저 저는 좋은 물건을 고를 때는 절대 물건의 광고를 보고 사지 않습니다. 물건마다의 차이가 크지 않고 생활에는 꼭 필요한 일용품은 빨리 그리고 싼 물건을 딱 하나만 고릅니다. 근데 그 외에 좋은 물건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물건에서는 광고를 보고 사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광고를 보지 않고 사려고 할 때 제일 크게 바뀌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물건의 장점을 내가 정리해야 합니다. 광고를 보면 그 회사가 강조하고 싶은 장점들을 큰 노력 없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물건의 장점을 쉽고 널리 알리는 게 광고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광고를 안 보고 물건을 고르려고 할 때 제일 귀찮은 부분이기도 해요. 내가 스스로 장점을 판단하고 정리해서 비교해야 한다는 거. 근데 금방도 물티슈랑 휴지로 예시를 들여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마다 좋은 물건이 필요한 영역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같은 좋은 물티슈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피부가 예민한 사람과 아이를 키우는 사람의 물티슈가 가져야 하는 장점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한 번 더 의식적으로 정리해보고 혹시나 실수로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장점을 사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는 게 바로 광고를 보지 않고 사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으로 이 단계를 활용하고 있어요.
귀찮은 과정이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다음 기준은 자연스럽게 물건을 사기 전에 반드시 3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갖는다 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에 쫓겨서 물건을 살 일은 없어서 후회할 일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되게 효과적이더라고요.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좋은 물건의 기준은 내가 매일, 매주, 적어도 매달 한 번씩은 이 물건을 사용하는가, 이 물건에 손이 가는가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새로운 물건을 고를 때는 내가 이 물건을 그렇게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는가, 혹은 그럴 자신이 있는가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 기준은 의외로 취미생활 쪽에서 장점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내 취미는 무엇이고 취미에 필요한 물건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고요. 그리고 의도적으로라도 나를 위한 취미 시간을 따로 배정하기도 합니다. 저도 사업을 하고 있어서 내 시간이 없는 편이고 바쁜 편이에요. 근데 엄마다 다르겠지만 특히 이렇게 유튜브를 찍거나 아이디어가 필요한 업무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일 생각 없이 쉬어줄 때 좀 더 능률이 오르더라고요. 저도 해보기 전까지는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 게으른 사람들의 변명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리프레시해주는 효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굳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열심히 사시느라 내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좋은 물건에 대한 이 기준을 가지면 진짜 조금이라도 더 자주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시간들이어도 나를 위한 시간들이어서 지나고 보면 되게 풍성한 시간과 감정, 경험들로 돌아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기준인데요. 바로 이 물건을 다 써서 떨어지거나 잃어버렸을 때 똑같은 물건을 다시 살 것인가 입니다. 똑같은 물건을 다시 살 거라는 자신이 없으면 진짜 좋은 물건은 아니라는 거죠. 일용품은 그때그때 손에 잡히는 거, 싼 물건을 사지만 브랜드라고 분류한 물건은 그 장점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압도할 수 있는 다른 브랜드 물건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기준이 굉장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되게 단순하고 간단한 기준이지만 처음 제가 이 기준을 알게 됐을 때 나름 의미가 있고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막상 이 기준에 부합하는 건 또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쉽지만 효율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재밌는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제가 잘 고른 물건 중에 하나는 룸스프레이나 섬유 탈취제가 있었어요. 처음 살 때는 광고를 보고 산 게 아니라 지인 집에 갔는데 너무 좋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발견해서 구매했던 물건이고, 사기 전에 집에서 좋은 향기가 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부하고 난 다음에 구매했습니다. 지난 영상의 주제였죠. 집의 향기를 바꿀 때 필요한 물건이었고 내가 좋아하는 향기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첫 번째 기준, 광고를 보고 사지 않는다도 지켜졌고, 두 번째 3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다도 공부를 하는 기간 동안에 자연스럽게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일, 매주, 매달 내가 사용하는가였죠.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뭔가 작업을 하거나 책상에 머무는 시간이 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당연히 책상에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집중이 흐려질 때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할 겸 집중이 잘 되는 향기가 날 수 있게 이렇게 뿌려줍니다. 저는 생각보다 깔끔하게 치워져 있는 시각적인 자극만큼이나 후각적인 안정감이 업무나 취미생활에 무드와 인상에 영향을 많이 주더라고요. 우리가 스타벅스나 미술관 같은 공간에 들어가도 거기에서 나는 향기에서 공간의 첫인상이나 내 기분이 바로 결정되잖아요. 근데 내가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공간에서 제일 좋은 향기가 나면 항상 기분이 좋지 않나 해서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사용을 하니까 돈이 나면 똑같은 걸 또 사고 했어요. 또 자연스럽게 세 번째나 네 번째 기준들이 지켜졌네요. 근데 제가 쓰던 향기가 편백향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너무 좋은 향기를 가진 브랜드를 선물 받아서 이 향기가 훨씬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물건을 골랐을 때 생각했던 기존의 장점이 압도된 거죠. 그래서 물건을 바꿨습니다. 이 물건에 대한 나만의 기준이 있으니까 쉽게 그리고 더 좋게 바꿀 수 있었죠. 마침 이전 영상부터 제가 썼던 룸스프레이에 대한 문의도 많았는데 다음 영상에는 바뀐 이 물건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보려 합니다. 영상에 소개됐으면 하는 좋은 물건들이 있으면 또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내가 좋은 물건을 고를 때 정확히 어떻게 고르더라? 라고 생각해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마침 딱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물건이 이 기준들을 너무 잘 만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하시기가 훨씬 편할 것 같아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얘기했던 걸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일용품과 브랜드로 분류할 줄 알아야 한다. 첫 번째, 광고를 보고 사지 않았는가. 두 번째, 3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뒀는가. 세 번째, 매일, 매주 혹은 매달 한 번씩이라도 사용하는가. 네 번째, 그 물건이 다 떨어지거나 잃어버렸을 때 똑같이 그 물건을 살 것인가. 영상 첫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미니멀리즘의 핵심은 이거 같아요. 줄이고 줄여서 가장 좋은 것이 남으려면 처음부터 좋은 것들만 드리는 취향과 그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좋은 것들만 남은 공간에서 산다는 건 결국 나에게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마음이 편해지고 중심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물건이 맞는가, 이게 가격이
비싸다고 반드시 꼭 저 기준들을 만족하지는 않거든요. 내가 이 물건이 없어져도 다시 살까? 다시 똑같은 걸 살까? 라는 관점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어떤 물건이 나에게 좋은 물건일까 고민해보는 계기와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가장 좋은 물건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더 마음이 편해지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